안녕하세요, 리타입니다. 오늘은 리더의 말공부 가져왔는데요. 이거는 저번에도 리뷰한 책이긴 한데 사실 예상외로 되게 좋은 책이에요. 중국과 동양 쪽에 이제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모아놓은 이야기인데, 그러니까 좀 짧은 이런 역사 속의 그런 책들에서 추출한 배울 수 있는 교훈 같은 게 되게 많아가지고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사실 이런 건 약간 제 선입견으로 약간 짜집기 책? 그러니까 작가가 따로 있다기보다는 어떻게 책을 낼까라고 생각했을 때 가장 쉬운 방법? 그래가지고 약간 나온 책이다. 별로 퀄리티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쨌든 꽤 네, 건질 내용이 많습니다. 뭐가 있는지 한번 일단 바로 들어가 볼게요. 남이 한 번에 능숙하면 나는 100번을 하고 남이 10번에 능숙하면 나는 1000번을 하면 된다. 과연 이 방법을 해낼 수 있다면 아무리 멍청해도 반드시 똑똑해질 것이고 아무리 유약해도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이게 인십능지 기천지라는 얘긴데요. 북송시대 학자인 사마광이 한 얘기라고 합니다. 이 사마광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그 역사책 자치통감이라는 역사책을 저술한 걸로 가장 유명한데 그 책을 뭐 마오쩌둥 주석도 몇 번이구나 읽은 그런 중국의 명서라고 해요. 그렇게 중국의 명서를 남긴 사마광이라는 사람이 남긴 이야기입니다. 남이 한 번에 능숙하면 나는 100번을 하고 남이 10번에 능숙하면 나는 1000번을 하면 된다. 과연 이 방법을 해낼 수 있다면 아무리 멍청해도 반드시 똑똑해질 것이고 아무리 유약해도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안 되라고 얘기하지만 나 정말 무슨 짓을 해도 이뤄내고 싶은데 안 돼 라고 막 무슨 방법이든 알려줘라고 하죠. 네. 여기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번 하시면 됩니다. 여러 번이라는 게 뭐 남은 5번 해서 됐는데 나는 10번 하면 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그거를 100% 무조건 되게 만들려면 남이 하는 거에 뭐 100배, 1000배 이렇게 할 각오 있으면 그냥 되는 일이다. 그건 되게 만들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과연 이 방법을 해낼 수 있다면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니죠. 뭐 그렇게 많은 숫자를 인풋을 넣는다는 게 쉽진 않지만 방법이 없다고 얘기는 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미국 쪽에 그러니까 자기계발 관련한 되게 유명한 얘기들을 많이 듣잖아요. 스토리와 그런 강의들을 많이 봤는데 뭐 성공의 키워드가 가장 간단하게 성공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면 뭐냐고 생각하냐라는 대답에 이런 말을 들었던 게 기억이 나요. Great idea and massive input. 훌륭한 아이디어를 거대한 양의 인풋을 준다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정말 여러분이 인생에서 이거는 의심할 바 없이 진실이다. 이거는 세상의 진실이다. 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게 하나 있다면 그거를 잡고 물어치세요. 그걸 잡고 100번 했으면 10,000번 하고 1000번 했으면 10,000,000번 하고 뭐 그렇게 할 각오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방법이 없고 내가 요령을 너무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많이 하는 사람한테 장사 없죠. 그 뭐 만시간의 법칙 뭐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요즘에는 좀 막 비판도 많고 그렇더라고요. 만시간을 그냥 하고 있으면 되냐? 시간보다 질이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무슨 말인지는 알 거예요, 여러분도. 그 정도의 시간을 투자한다는 것. 그것의 중요성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된다고. 내가 딴 사람은 요령이 있어서 한 달 만에 해내는 거 근데 나 저거 되게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10년 잡으세요. 그러면 안 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 정도 각오로 이제 해보라는 거죠. 네, 삼어광님이 전달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서유기에서는 고생 중에 고생을 해보지 않으면 사람 위에 사람이 되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맹자 또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후덕한 지혜와 능통한 지식이 있는 것은 항상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사람이 후덕한 지혜와 능통한 지식이 있는 것은 항상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다. 지혜는 병을 앓는 것과 같다. 뭐 유재석 씨만 봐도 그렇죠. 그 고통, 무명 시절의 고통과 불안이 없었다면 얼마나 어떻게 나중에 그렇게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MC가 됐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 우리나라 시 중에도 유명한 시 다 들으면 아시는 거 있잖아요.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라는 얘기도 있죠. 나를 키운 건 파라리 바람이었다. 물론 그 문제와 마주쳤을 때는 너무 무섭고 너무 괴롭고 이것 때문에 살기 싫고 하지만 여러분들이 뭔가 정말 원하는 인생에 위대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이뤄줄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어려움밖에 없어요. 그런 고통. 물론 고통은 굉장히 불행한 것이고 피할 수 있으면 피하는 게 좋지만 사실 모든 인간의 위대함도 그 고통 속에서 그냥 가만히 서 있고 견디기 위해서 처절한 몸부림을 치는 데서 얻어지는 교훈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맹자는 말한다.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려주려 할 적에는 반드시 먼저 그의 마음과 뜻을 괴롭히고 그의 근육과 뼈를 고달프게 하며 그의 몸을 굶주리게 하고 그 자신을 궁핍하게 하며 그의 일이 그가 하고자 했던 것과 어긋나게 한다. 그것은 그의 마음을 분발시키고 인내를 기르게 해서 그가 할 수 없었던 일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까닭이다. 고통은 지나가니까 영원한 건 없죠. 영원한 건 없으니까요. 그 고통을 그냥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견뎌내기만 하면 그냥 겪고만 있으면은 발전은 안 하는 것 같고요. 저는 그거 말고 그 고통을 견뎌내면서 또 나의 비전을 그 그림을 계속해서 간직하고 있는 게 저는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이러니하죠. 물론 단기적으로는 나의 인생에서 그 고통이 없으면 그 고통과 어려움이 없으면 물론 나는 오늘 행복할 수 있고 좀 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긴 하겠지만 내가 인생에서 꿈꾸는 거대한 것이 있다면 그 어려움은 기회입니다. 기회예요. 만약 뭔가를 대단한 걸 꿈꾸고 있다면 어려움은 기회예요. 만약 대단한 걸 꿈꾸지 않는다면 사실 어려움은 어려움일 뿐이죠. 근데 정말 꿈이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려움이 없으면 성장할 일도 없다. 집에 앉아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으면 내 기량과 내 지식과 나의 약함, 강함을 테스트하고 키울 기회도 없는 겁니다. 실천의 방향성도 매우 중요하다. 시골 개구리랑 도시 개구리가 있었는데 둘은 자신이 살던 곳과 반대로 도시와 시골을 구경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드디어 그 두 개구리는 도시와 시골이 나뉜 고개에 이르렀습니다. 시골 개구리는 고개를 쭉 들어 도시를 바라봤고 도시 개구리 역시 시골을 바라봤습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두 개구리에게는 도시와 시골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두 개구리는 실망하여 각자 자신의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근데 문제는 개구리의 눈은 뒤에 붙어 있다고 합니다. 뒤에 붙어 있었대요. 다시 말해서 두 개구리는 실은 자기가 왔던 방향을 봤다고 합니다. 자기가 눈을 들어서 반대쪽을 향했지만 눈이 뒤에 붙어 있으니까 그 길을 본 거예요. 내가 이때까지 왔던 길을 본 거죠. 이 이야기는 앞으로 무조건 나아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목표로 한 대상을 정확히 바라보는 일이 중요하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쭉 나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눈이 어디 붙어 있냐는 거죠. 비전, 내가 그리고 있는 청사진을 바라보고 있느냐 아니면 나의 그 고생길, 과거에 눈이 가 있느냐라는 거죠.
내가 아무리 난 정말 열심히 하고 난 이걸 원하기 때문에 진짜 노력하고 있어 라고 해도 어느 순간에 포기하는 이유는 내가 그 비전에 눈을 고정하지 않고 내가 그 일을 추구하면서 겪었던 어려움을 돌려서 보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그럼 당연히 지치죠. 그 고생길은 내 비전이랑은 종류가 다른데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비전을, 청사진을 이때까지 겪었던 어려움과 동일하게 정의하지 마시고, 아, 내가 저걸 원하지만 않았으면 이렇게 고통받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지 마시고, 내 눈이 어디가 있는지를, 내 초점이 지금 계속 정확히 그 지점을 향하고 있는지를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게 좋은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저번 리뷰에서도 얘기를 드렸는데 굉장히 중요하게 본 부분이라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사마천 사기에 나온 이야기예요. 역사 서적, 가장 위대한 역사 서적 사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태산은 조그마한 흙덩이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될 수 있었고, 황하와 바다는 가느다란 물줄기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어질 수 있었다. 태산은 조그마한 흙덩이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크게 될 수 있었고, 황하와 바다는 가느다란 물줄기도 거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깊어질 수 있었다. 다름은 다양함의 일종일 뿐 잘못된 것이 아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이것저것 배척한다면 억압적이고 획일적인 것만 남게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삼국지의 어떤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때까지 알고 있던 해석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 그 삼고초려 아시죠? 유비가 제갈공명을 추대할 때 3번이나 가서 모셔왔다. 유비의 정성이 얼마나 대단한가라는 그 교훈으로 보통 읽혀지죠. 근데 한번 바꿔볼 수 있어요. 왜 어떻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제갈량은 왜 단번에 허락하지 않고 3번씩이나 유비를 찾아오게 만들었을까라는 거죠. 과연 제갈량이 정말 처음부터 안 갈 생각이었는데 정말 그냥 단순히 정성에 너무 감동을 해서 간 걸까요? 그 제갈량이 노자 도덕경에 이렇게 나온다고 합니다. 쉽게 승낙하면 반드시 믿음이 적고 너무 쉽게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많다. 쉽게 승낙하면 반드시 믿음이 적고 너무 쉽게 보면 반드시 어려움이 많다. 제갈량은 이 말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었다. 당시 제갈량의 나이는 27으로 지금으로 따지자면 갓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 경험도 전무한 청년이었다. 그에게 전군을 통솔하는 지위를 주려고 했으니 반대가 극심할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제갈량은 이 같은 반발을 예측했기에 쉽게 승낙하면 믿음이 적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유비의 확고한 신뢰를 원했던 것이다. 유비의 입장에서는 신복인 관우와 장비의 반대마저 무릅쓰고 어렵게 제갈량을 끌어들였으므로 그에게 충분한 기회를 주어야 했다. 엄청난 이적료를 지불하고 데려온 선수한테 출전 기회를 부여할 수밖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이다. 유비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갈량의 실패는 자신의 실패이기도 했다. 죄송해요. 제가 자꾸 멈블링하네요. 유비의 입장에서 볼 때 제갈량의 실패는 자신의 실패이기도 했다. 유비는 제갈량의 가장 굳건한 후원자가 되어야만 했다. 제갈량이 천하 삼분지계라는 계책을 내놓았을 때 유비가 기꺼이 받아들인 것도 어쩌면 이 같은 사정이 반영되어 있었을 것이다. 유비의 확고한 지지를 발판 삼아 제갈량은 관우와 장비한테도 편하게 명령을 내릴 수 있었다.
관우와 장비는 전쟁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장수였다. 20대 후반의 백면서생이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려면 탄탄한 버팀목이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제갈량을 얕보았던 장수들도 유비의 확고한 지지를 알고 마지못해 그의 명령을 따랐다. 나중에는 제갈량의 능력을 알아보고 모두 그를 인정하게 되었지만 삼고초려를 하지 않았다면 그 기회조차 얻지 못했을지 모를 일이다. 오늘날은 워낙 바삐 돌아가는 시대를 살다 보니 승낙도 빠르고 결정도 신속하다. 하지만 결과가 잘못되면 빠른 결정은 후회만 남길 뿐이다. 빠른 승낙보다 중요한 것은 올바른 판단이다. 네, 오늘 방송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코멘트 라인에 남겨주시고 날씨 너무 좋은데 좋은 밤 되시고 전 다음에 더 좋은 책으로 찾아올게요. 안녕.